평화의 전 세계 평화를 얘기하면 뭐가 필요한지 줄게요. 이따가 나와볼까요? 핸드폰에서 이거 피카소 잠깐 안 줘요. 저기 제가 미리 문제를 내려고 했던 게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비둘기가 5조각이 돼 있잖아요. 그게 저 비둘기가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 게르니카라는 거에 있어서 스페인 내전 있을 때나 아니면 베트남 전쟁이나 이럴 때 그거에 대한 종식을 이야기하거나 평화에 오는 걸 바라면서 그렸던 게 피카소의 비둘기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어서 올림픽 때 비둘기 날리고 하게 만든 사람이 피카소예요. 피카소가 저걸 만들었는데 제가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요. 내면 문제를 이걸 맞추는 중간에 제가 저기 있는 피카소 티를 가져온 게 있어서 그걸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젊은 학생이요. 저 의미를 보고 그냥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건 바로 5대륙을 얘기하거든요. 전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다 보니 5개의 대륙이 하나로 뭉쳐지면 그게 평화예요. 그래서 주위에 보시면 무지개도 이상향이고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2개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피카소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때가 초현실주의여가지고 세상을 넘어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렸던 거예요. 당첨. 멋져요. 네. 묻지 않아 빨리 더 생각해내야 돼. 중간에 문제를 맞춰버렸어. 네, 이제 되죠?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네,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지금. 먼저 오신 분들, 이게 세계 유명 작가 이야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작품 중에서 저희 밑에 준비된 갤러리에 보시면 피카소 원화로 하나가 그 시대에 그려진 걸로 4점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원래 이거는 박물관하고 절대 사진을 못 찍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클로즈 손님들만 사진을 찍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박물관으로 들어가면 저거 보시려면 미니멈 25,000원에서 3만원짜리 박물관에서 보셔야 되는 작품이세요. 오셔서 오늘이라도 충분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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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달에 제주도 애월이라는 곳에 피카소 박물관이 지어질 거예요. 지금 다 지어졌어요. 지어지고 있어요. 건물이 다 완성됐고요. 네, 오셔서 보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거 제주도 오셨을 때 그 보시다가 보시면 내가 크루즈에서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이곳이구나 해가지고 저 크루즈에서 봤어요. 그리고 제 이름 기억하시면 반값 할인해 드릴게요. 제 이름 기억하시면 반값 할인입니다. 50% 할인해 드릴게요. 근데 50%에 50%도 가능하세요. 왜? 관광에서 오시면 50% 할인되잖아요. 50% 더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제 이름 기억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리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 밑에 가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작품 들어있는 티 보이세요? 갔다 보시면 4층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뭐 선물로 준비한 것들도 있는데 오늘은 원래 2개 정도를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한 문제를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정은우 학생이요. 미리 연습 삼아서 얘기를 했었어요. 비둘기에 저게 왜 5개로 나눠졌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처음 오는 친구가 그냥 듣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게 5대6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우리 정훈 학생한테는요, 저희가 내려오시면 여기 그 작품을 프린팅한 그 티가 있어요. 그 선물로 드릴 거예요. 축하드려요. 꼭 오셔서 받아가시라고 이름 얘기한 거니까 오셔서 받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꾸박센터 그리고 스타옵션의 대표 차효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번 그 첫째 날에 오셔서 들었던 얘기는 경매와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은 그 해외에서 가장 작가들의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 세계에서 어린아이고 어른아이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작가가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전 세계 다니면서도 동남아나 어디 어려운 곳을 가서 캄보디아를 가거나 어느 북유럽을 가거나 딴 사람은 다 모르는데 딱 한 사람은 다 알아요. 피카소 알아? 그럼 피카소는 다 알아요. 근데 전 세계 98%의 인구가 피카소는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피카소는 이제 그 예술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게 보면 이렇게 어릴 때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피카소의 작품에는 시대적인 그런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 세계의 모든 미술이 영향을 받아서 근대 미술, 현대 미술이라는 게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가 피카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혁신, 그 다음에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가치가 어떤지를 보셔야지 그래 이제 미술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실래요? 후딱 넘겨주세요. 네. 피카소는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피카소는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피카소는 언제 태어났냐면 1881년에 태어났어요. 어디서? 스페인이라죠. 옛날에 에스파뇰이라고 했지만 그 스페인에 어디서 태어났냐면 말라가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작품의 활동이 일어났으니까 1881년에 했으면 10대가 넘어서 20대의 그림을 그린 곳은 파리예요.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했죠. 근데 언제 돌아가셨냐면 1973년에 죽었으니까 몇 살이나 살았죠? 90년을 넘게 산 동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그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작품이 다 우리가 얘기해요. 비싸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림을 시작하고 그림이 알려진 시기가 언제냐면 1901년부터 1904년인데 이건 청색시기예요. 이제 시작하는 시기였으니까 시작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청년을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푸른색이나 어두움을 그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보시면 그때 그렸던 것들이 그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경매 가격으로 가장 비싼 이유가 초기의 작품이어서 그거에 대한 패턴이 있으니까 저 가격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나인 피겨라고 해서 공이 9개가 있으면 네, 10,000불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불, 10,000불이 넘는 작품이
저 청색 시기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이게 그런 작품들이에요. 이게 되게 어둡죠? 모든 사람은 시기에 도전할 때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보다 보면 1904년부터 1906년에 왜 저긴 좋았냐면 이때부터 그림이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지고 하니까 되게 살기 좋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색깔이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래서 된 게 바로 감정이나 이런 그거는 돈에 대한 농담이고요. 이제 자기의 감정이나 모든 게 풍요로워진 가장 풍요로워진 시기가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이프를 든 소년. 이건 경매시장에서 가장 비싼 하나의 소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다음에 오기로 할까요? 한번 넘겨볼까요?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보면 이거도 아프리카에서 나온 저런 그림조차도 예뻐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러면 한번 볼까요? 피카소는 전부 다 보셨을 때 뭐 이렇게 추상이나 입체파 그림만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에 보시면은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미술을 처음에 보면 입체파나 이런 걸 보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 나도 그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걸 그리기 위해서 거쳐왔던 모든 시대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다음 장 볼까요? 그러다가 넘어간 시대가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입체파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피카소의 조르주 브라크 입체파, 아비뇽의 처녀들이에서 아비뇽은 어디의 여인들인지 아세요? 프랑스의 아비뇽은 어떤 데일까요? 네? 네? 저 여인들은 어디의 여인들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그 어른 그 남자들은 알고 다 아는 곳이에요. 바로 프랑스 몽마르트 저쪽에 가면 아비뇽입니다. 아비뇽이 바로 어떤 데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는 창녀촌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여인들을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이 피카소 그림 중에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가 재미가 뭐냐면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두운 시대잖아요, 저 시대가. 1차 대전과 모든 시대가 같이 움직였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체파가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갔던 게 이제 이 시대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평화를 그리고 이제 전쟁의 시대가 많이 오다 보니까 2차 대전, 1차 대전 이런 시대하고 저 게르니카라는 건 스페인 내전 당시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저 어둠 속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현대미술 속에 이제 그 미술이 시대를 배경하고 시대를 고발하고 시대를 대여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시작하죠. 저 때부터 이제 그림이 더 작품이라는 것들이 가치가 높아지는 시기가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피카소죠.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이 시대부터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조각도 하고 도예도 하고 판화도 만들고 하면서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색이 있는 판화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도 시초가 어디냐면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그곳에서 이제 그려지게 되죠. 바로 이게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걸 보시면 알게 되죠.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 작품 수가 5만 점이라면 이해되세요? 얼마나 많이 그렸길래 저럴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작품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미술의 가치를 높여준 사람이 누구냐? 피카소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11점에 1300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요. 지금은 저기에 돈 하나가 더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작품들의 숫자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림이 하나의 가치가 올라간 것들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올려준 가격들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림 숫자와 저기 그림에 대한 부분을 보듯이 작품의 가격이나 작품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흡족한 피카소가 있고요. 그의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작품을 보시면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떤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제가 이렇게 줄여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줄여서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미술사 속 예술가들의 작품과 그의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인데요. 한번 그러면 이 시대를 함께 피카소와 풍미한 사람들의 작가가 누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쭉 넘기세요. 한 사람씩. 여러분들 중에서 이건 배경으로 보는데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어제 오셨을 때 그저께 제가 설명한 작가 중에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가장 중요한 작품이 뭐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 전 세계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의 이름이 뭘까요? 네? 아니요, 모나리자 말고 하나 있어요. 네, 그러세요? 어제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그저께 얘기한 작품이 있어요. 예수의 상 이름이 뭐죠? 네? 네, 맞히신 분한테 제가 뭐 주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처럼 그 예술 티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네. 네. 살바토르 몬디. 네, 맞아요. 맞추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바토르 몬디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경매에서 팔린 그림이 무엇이라고요? 다빈치의 살바토르 몬디. 네, 모나리자는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서. 모나리자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가를 했을 때 얼마나 생각했냐면 평가 2조 원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살바토르 몬디도 그 빈살만이 그랬대요. 나도 2조 원 이하는 팔 생각이 없는데 난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저거 주인이 누구라고요? 빈살만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기억나시죠 이제?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어제 식사를 할 때 내가 최후의 만찬은 어디 있을까요? 오, 누구세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스테고지는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기에 다빈치의 스테고지는 어디 있냐면 우피치에 있어요. 우피치가 어디냐면 피렌체라고 있어요. 피렌체에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대표작으로 저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가면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 원작 피카소의 원화를 피카소의 다빈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저 작품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어떤 화법으로 그렸는지 설명드리면 그거 재밌어요. 보면 그 돌가루에다가 이런 게 수차를 섞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화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프레스코 화법이라고 해요. 네. 여기에는 너무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미리 다 얘기하세요. 네, 다음. 네, 그 다음 볼까요? 피카소 다음에 빈센트 반 고흐는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누구고요? 피카소. 가장 돈을 못 번 사람 그림을 그려서 반 고흐예요. 반 고흐는 솔직히 말하면 그림을 하나도 사는 동안 팔지 못했어요. 동생이 사준 거 하나 외에는 팔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됐죠. 네. 붓질에서 가장 특징은 뭐냐면 별이 빛나는 밤인데 그때는 모두 다 그림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찍어서 그리다 보니 그의 품이 그때 보는 유럽 사람들한테 어이없는 품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보시면 별이 빛나는 밤에 어때요? 예쁘죠? 네, 저건 가격을 산정할 수 없대요. 네. 경매시장에 나올 리도 없고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바라기는 제가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여기가 아니구나. 딴 학교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피카소 원래는 5개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6개가 있어요. 고가 그린 해바라기가 6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면 그 고흐의 6개의 작품을 한번 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시리즈처럼 그린 게 또 생각하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귀를 자르고 나서 그린 자화상. 왜 잘랐죠, 저거? 귀를 왜 잘랐을까요? 고객하고 싸워서요. 그래요, 맞아요. 고객하고 싸워서 했어요. 고객하고 왜 싸웠을까요?
고갱하고 싸운 이유가 같은 그 술집의 여인을 그렸는데요. 자기는 그 여인을 아름답게 그렸는데 고갱이요 어떻게 그렸냐면 진짜 못난 이유를 그린 거예요. 또 화가 나서 싸웠어요. 그래서 둘이 그것 때문에 둘이 사이가 나빠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강경 때문에 가서 거울을 보면 이거 잘랐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신 상태가 그러면서 그린 그림인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학에서 그림 막 그리고 나서 감고 나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리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실은. 근데 저 작품은 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저기는 이제 자기의 방 넘기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걸 보시고 한번 이렇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드 모네는 워낙 많이 아시죠? 네, 모네의 직업은 뭐죠? 그렇죠, 정원사 맞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모네의 직업은 원래 정원사예요. 정원사여서 정원이 자기가 정원을 꾸미는 사람인데 정원을 꾸미다가 정원을 너무 예쁘게 꾸미다 보니 그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곳을 그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정원을 꾸미는 데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리는 사람들이 1000만 원에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난 그리는 게 더 소질이 있나 봐. 그래서 그렸어요. 근데 피카소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세계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피카소에게 이제 근래 죽기 전에 물어봤을 때 내가 본 사람 중에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은 모네다. 모네의 그림을 보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워서 좋대요. 넘기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모네의 작품 중에 하나의 대표작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려면 어디로 가시냐면 저 수련을 보려면 영국 내셔널 갤러리로 가시면 앞에 대표작으로 쫙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오피치나 르브르나 여기는 돈을 받아요. 근데 영국은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시면 꼭 거기에 있는 현대미술관하고 런던에 저 내셔널 갤러리 두 개를 가보시면 그 좋은 작품을 돈 하나도 안 내고 일찍 가서 줄 서시는 건 잊지 마십시오. 꼭 줄 서셔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 게 많아서 거기는 돈을 안 내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뭐 샀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네. 근데 이제 기념품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저런 아름다움에 표현하는 것도 그 박물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만큼 도움이 돼야 되겠죠.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수련이에요. 보시면 종류별로 있죠. 아까는 가을이었고 지금은 봄이죠. 네,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저희 고향 남부 프랑스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있어요. 가장 서로 애증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마데오 모딜리아니예요. 그래서 모딜리아니는 피카소가 모딜리아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넌 예술가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야? 했더니 단 한마디 했어요. 자기보다 잘생긴 애 딱 하나 있대요. 모딜리아니. 네. 모딜리아니가 옛날 사진을 보는데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애들은 이래서 잘생겼구나 생각이 나요. 근데 이대 어느 배죠? 네. 잘생긴 애들이 있나요? 네, 많죠.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만큼 잘생긴 나라가 한 나라 있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예술적인 것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손재주도 않고 많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르보노브 이 친구의 특징은 뭐죠? 목을 길게 그리죠. 네, 한번 보실까요? 많이 보셨죠? 큰 모자를 쓴. 자, 여기에 나온 눈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쳐다볼 수 없어서 안 그리는 거예요. 네? 이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네, 그쵸. 네, 보시겠습니다. 한번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네, 모딜리아니의 그림은 보면서 외로움도 느끼지만 따뜻함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렇죠. 잔 에븐덴의 피상이라고. 자기 아내입니다. 눈 그렸죠? 눈 그렸어요. 그 옆에는 앱이라는 작품이 이번에 뭐냐면 그 레조네에 보면 붉은 천에 누운 여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름을 표현한 거고요.
저 작품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얼굴만 자기 아내예요. 몸은 자기 아내의 몸을 보여줄 수 없어서 다른 여인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머리만 붙였어요. 네. 그래서 얼굴만 자기 아내고요. 몸은 모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시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미술의 추상과 이런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예요. 잭슨 폴락입니다. 12년에 태어나서 있었지만 그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만든 게 피카소예요. 추상과 이런 현대 미술에 가장 했던 작가거든요. 잭슨 폴락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건 누가 그릴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한 명 봤어요. 이렇게 그리는 아이가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바로 그 뿌리거나 이렇게 그리지만 저 작품을 보면 누구나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색이나 이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앞을 보지 말고 그 멀리를 보라고. 아까 추상을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입체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을 볼 때 여기에 그려진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려진 아내의 모습을 봐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잭슨 폴락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왜 잭슨 폴락의 작품의 시대와 피카소의 그림을 같이 비교하느냐? 나이 차이는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전성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전성기가 20년대에 시작해서 60년대까지 정성기가 있고요.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작가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하는 작가가 잭슨 폴락입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또 있죠.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면 생각나시는 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이 자코메티 때문에 제일 유명해진 분이 계세요. 네? 네, 여사님이요. 지금 많이 머리가 아프시겠죠? 네, 그렇지만 좋은 일이 또 생기겠죠? 알베르토 자코메티입니다. 자코메티의 집을 가보면 너무 놀라운 게 스위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꼬모나 칠레에서 가서 거의 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높이가 1300m, 1400m가 넘어요. 거기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런 작가가 나온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여기서 보는 그 저 외로움의 저 작품들을 보니까 그 집을 보고 알겠더라고요. 네. 그 집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있는데 저 걷는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조각입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 넘는 작품이요. 이렇게 조그만 거 2개가 그려진 게 그 작품이 그냥 여기 보이네요. 걷는 사람. 저게 2천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어려움과 저 작품을 보고 그 스위스를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가족을 만났는데요. 가족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 거기에 있는 집을 가보고 나서 그 어두움 속에서 늘어오는 빛이 저 안에 있구나라고. 피카소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하는 게 자코메티 또한 빛을 생각하시고 작품을 보시면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 밝음을 느낄 수 있다.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이분은 자코메티는 원래 조각가입니다. 근데 먼저 하면 설치미술가라고 해서 가장 비싼 세계에 있는 이런 등 있죠. 가장 비싼 등을 만든 사람이 자코메티예요. 등 하나가 100억, 200억, 300억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스페인, 이탈리아, 파리에 다 좋은 집 궁전이나 이런 데 가면 위에 달려있는 등이 자코메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뭐냐면요. 자코메티의 작품이에요. 저기는 에바라고 자기 우리 한국에 와 있긴 한데요. 이제 해외도 다 나갔습니다. 판매가 돼서. 근데 아까운 거고요. 저기 서 있는 여자는 바로 에바 자기의 아내를 그린 거고요. 여기서 조각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여기는 앉아 있는 남자인데 이거는 자기가 같이 사는 일본 친구를 그렸어요. 근데 보시면 누가 여인을 그리면서 저 모습을 그릴까요? 오직 전 세계에서 여자를 차렷 자세로 앉혀놓고 그린 유일한 작가가
자꾸 밑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너무 정자세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조각가인 이유 그리고 균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나와.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작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작가예요. 김한기. 어제 그저께죠. 이틀 3일 뒤에 3일 전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죠? 김한기. 그러면 그 작품은 넘겨볼까요? 네, 여기는 우주죠. 얼마라고 그랬죠? 네, 130억 정도 했죠. 이거는 홍콩 크리스에서 판매를 했고요. 옆에 있는 그림도 거의 비슷한 가격에 운영이 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이 유니버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뭐 은하수나 이런 걸 그린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뭘로 그렸을까요? 유화일까요? 아니에요. 저거는 종이에 그린 하나인 거예요. 캔버스에 한국화로에서 먹이나 이런 한국 채색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대단하죠. 한국적인 걸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람. 김한기입니다. 다음.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초창기 작품이죠. 김한기 작품은 이런 점이나 이런 것만 보는데요. 이렇게 초창기 작품은 여기 한국적인 작품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길게요. 박수근이라고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가장 정서적으로 한국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팔레토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죠? 진짜 가짜 진짜라는 여부가 많았잖아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팔레토가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은 흙과 모래나 이런 게 섞여서 그려진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여기에 다 있어요. 어머니, 나의 자식, 내 여동생 그런 걸 다 그려나갔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생존 작가 중에 가장 비싼 작가입니다. 이완. 네. 이완의 작품도 보시면은 되게 한국적인데 또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공부해서 일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품 한번 볼까요? 많이 보셨죠? 그림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는데 1980년대에서 그때 그렸던 작품들은 이제 손으로부터라는 작품이 있고요. 저게 이제 그 다음에 저거는 뭐냐면 대화라는 부분은 다이알로그라고 해서 요새 그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다이알로그입니다. 근데 저거는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 금액으로 한번 얘기할까요? 금액을 들으셔야지 번쩍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저 작품이 100호짜리가 넘으니까 한 1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작품하고 해외 작품을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겠죠. 우리가 한국 작품을 많이 사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걸 안 사주면 안 사요. 보통 프랑스는 프랑스 거 사주고 다 사주거든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국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길게요. 네, 이거도요. 그 시대를 하는 거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박서보는 여러분들 아세요? 네, 초창기까지 하고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정도 남짓했는데요. 많이 아프셨어요. 치매도 있고 그러셨는데요. 그 단색화를 만든 초창기고 저분이 바로 우리나라 미술협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의 미술협회가 저분이 일대로 만드셔가지고 지금의 미술이 한국 미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이 묘법이라고 이게 그분의 작품이고요. 묘법을 만들기 전에 이 묘법이 생긴 게 왜 생겼는지 아세요? 프랑스에서 미술협회를 만들다가 너무 본인들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미술협회 미술하는 사람들이 저분이 서울대 미대고 막 이러다 보니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 들은 바람에 프랑스로 갔어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가서 하다가 그 아들이 가서 시험을 봤으니까 시험 못 봤잖아요. 빵점짜리 시험지를 보는데 점수가 빵점이 적혀 있으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연필로 이렇게 지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그거를 한 벽에다가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큰 벽에다가 그렸어요. 그게 바로 저 명품의 시작입니다. 다이얼로그. 아들 때문에 그 사람은 스타가 됐어요. 아들이 빵점 맞았어. 그래서 한번 빵점 맞아 볼 능력은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다음. 네,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인데요. 저게 보면 선이 아니라 이게 입체화적으로 돼 있어서 되게 예술적인데 이렇게 보니까 좀 모자라거든요. 꼭 박서고 전시에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청경자. 청경자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청경자 선생님은 원래 유화가 아니라 한국화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림 작품이 유화라지만 저분은 모든 그 그림은 한국화라고 얘기하고 동양화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넘기겠습니다. 저기 꽃을 든 점이 저게 제일 유명하죠. 문제가 많았던 작품. 나는 안 그렸다 그러는데 그렸다고 한 작품이 저 작품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죠. 네, 이런 것들이 남미 어느 나라에서 그렸던 거. 그리고 여기에 작품의 기본이 되는 건 자기의 둘째 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간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에 정리해 놓은 거는요. 바로 저기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방고흐, 모네, 아마데 모딜라니, 잭슨 폴락, 그리고 알베르토 자코메디의 작품에 대한 부분을 보셨어요.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한번 심심할 때 보시면 아 이런 작품들이 있었구나 하시고 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한국 작품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비슷한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다 그거에 영향이 있어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작품들의 세계를 한번 보시면 한국 작가들이 정말 대단해요. 정말 많은 작가들이 표현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저도 진출시키는 게 제 목표여서 언제나 올 때마다 한국 작품을 전 세계에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파리로 넘어갈 거예요. 파리 넘어갈 때 한국 작품 들고 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에 뭐 이렇게 얼마짜리다 문화에 보시면 이게 가격도 나오고 이거 나올 거예요. 근데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손길 한번 보는 그림에 대한 감상평 한 번이 작가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많은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술은 꼭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2년째 미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느 그룹에 다니다가 미술이 좋아서 다 던지고 왔거든요. 제가 한 일은 뭐냐면 바로 제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된 거예요. 미술을 하면서 22년 동안 저는 인생이 바뀌었고 제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오늘을 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꼭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술의 마지막 평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생활도 있습니다. 그 속에 미술 문화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여쭤봐 주세요. 그리고 작가들의 품도 있고 저는 밑에서 언제나 대기 중이니까요. 언제든 여쭤봐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9시에 좀